세 번째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고 지금 스케줄이 많은 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실제로 제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런 답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핀테크와 관련해서 제가 가졌던 문제는 뭐였었느냐. 금융회사는 어떠한 기술이 어떠한 핀테크가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핀테크 기업들은 많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디어가 금융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 양자 간에 이루어지는 내용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규제를 풀어줘야 이것이 핀테크가 가능한지를 아직까지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3자가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논의를 해야 하고 협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저는 핀테크를 앞으로 발전시키는데 가장 첫 번째이자 중요한 전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관합동의 핀테크 지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정부로서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핀테크 기업으로서는 비즈니스 찬스를 모색하도록 하고 그리고 금융회사는 보다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6월 말까지 발표했듯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빅데이터를 활성화하는 방안 역시 영업의 가능 범위나 방식 등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은 보안입니다. 정보 보안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핀테크 육성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잘 이루어질 수 없다. 혹은 이루어지더라도 금방 다시 그 회의론에 빠져서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안 문제야말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는데 전제 조건이자 첫 번째 기초가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보안원을 올 4월 중에 설립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것을 해결을 해서 보안원이 출범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의 문제입니다. 금융규제의 큰 틀은 자율 그리고 경쟁이 기본 원칙이 되게끔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금융규제 전체를 놓고 다시 유형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질서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정교화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져가겠습니다. 하지만 영업과 과도한 건전성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를 완화하거나 개선하겠습니다. 제가 건전성 규제에 대한 것을 지난번 금융대 토론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건전성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니까 많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건전성 규제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완화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그런 충고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전성 규제의 완화는 이렇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의 규제가 건전성을 명목으로 해서 그것이 건전성과 관련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전성의 명분을 달고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건전성 규제가 과도하고 지나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실채권 정리 비율, 즉 NPL 비율의 목표를 설정하고 건전성을 위해서 언제까지 비율을 맞춰라.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 한 1.5%로 맞춰오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은행들이요 이익을 내기 위해서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은행들이 굉장히 몰두하고 그리고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부분 신경을 크게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목표 비율을 주고서 언제까지 맞춰라 하니까 어떤 패단이 생기냐면 부실채권을 무리하게 매각을 하거나 혹은 여신을 늘려서 분모를 늘려서 거꾸로 비율을 맞추는 이런 모습을 현장에서 봐왔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금융회사에 맡겨도 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러한 규제를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카테고리로서 국제적으로 우리가 건전성에 관한 많은 이제 규제들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젤 시리즈일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 기준에 의해서 금융회사들이 쫓아가면 우리가 별도 국내적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많은 부분의 건전성 관리가 해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국제 기준에 맞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세 번째 건전성 규제에 대한 생각입니다. 네 번째, 모든 금융 영역을 다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건전성이 규제가 더 강조돼야 하는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조금 더 대형화되어 있거나 혹은 국제적 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영역의 경우에는 그 규제를 조금 더 국내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것이겠죠. 즉 업역별로 이러한 판단은 다른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한다 하니까 많은 부분에 혹은 걱정과 또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신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그 말씀드린 네 가지 방향,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다라고 이 자리를 빌려 혹여 오해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해소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은 제가 취임사에도 얘기했지만 저희의 유능한 파트너입니다. 또한 동반자입니다. 이 금감원과 금융위가 어떻게 섞여서 한 몸이 돼가지고 앞으로 금융감독 당국의 역할을 해나가느냐, 이것이 금융개혁의 완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금융회사의 문화를 만드는 것은 감독당국의 태도와 은행 혹은 금융회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평가제도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결연히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즉 지금과 같이 금융회사가 양쪽을 쫓아다녀야 하는 일, 그 다음에 두 기관이 한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목소리가 나는 일, 이 일만은 결코 없애겠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잘할 수 있는 일 위주로 해서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의 중복 부담을 해소해 주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에서 또한 체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아마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만, 제가 금융위원장으로서 부임하고 처음 방문하는 곳을 금융감독원을 가겠다고 저희가 금융감독원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가서 그 협조를 구하고 같은 금융개혁이라는 한 배에 같이 타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칸막이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갈수록 은행이 혹은 보험이, 증권이 각각 업무 영역에 그 테두리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융합해야 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복합점포에 대한 많은 관심을 제 스스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에 있을 때 이 복합점포를 출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이 복합점포를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금융 고객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복합점포를 개설한 이후에 제가 수차례 복합점포를 방문을 해서 고객들의 반응도 살펴보고 실제로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리해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능을 더 확대해 나가서 결국 금융이라는 것은 금융을 원하는 고객의 수요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 하는 그 접근 방식을 가지고서 이 칸막이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신상품, 신영역에 대한 개척 지원입니다. 저금리, 고령화, 많은 분들이 어디에 투자해야 하느냐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춰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결국은 세제를 가지고서 그분들의 투자 혹은 예금 이런 일을 돕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유도해 나간 일이겠죠.